근데 윤 대통령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죠?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전국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신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해병대원 특검, 차장변 특검 국면에서 오늘 신문에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구나.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하세요? 비슷한 생각이죠. 네. 그 끝이야? 근데 레임덕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다 얘기하겠지만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사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네.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 뭘 자꾸 하다 말고 그리고 이상한 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자꾸 시도를 하고 그 중구난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쨌든 추진이 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접고 그리고 또 하던 걸 왜 중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중단하는 얘기를 하다가 또 그건 왜 중단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이런 걸 진단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근데 보수 언론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걸 쓴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레임덕이라는 거는 임기 말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레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사전적 정의에 맞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현상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공무원들도 다 그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걸 다들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예상했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레임덕이라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일까지 벌어지면 그냥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면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1면부터 보여주실래요? 자, 김계환의 VIP 경로 들은 간부 또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 해병대원 그러니까 차장병 문제 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박종훈 대령 얘기만 계속 나왔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VIP 경로가 있었다 이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VIP 경로설에 대해서 박 대령이 어떻게 그동안에 진술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왜 저렇게 일면에 기사를 올렸는지 김민하 평론가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경찰이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라면서 대통령 회의에서 VIP가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김계환 사령관이 물으니까 김 사령관이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들은 김 사령관이 어제 김민하 평론가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박 대령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VIP 경로설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혼자서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기사가. 그렇죠. 공수처가 최근에 해병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수의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지금 박정훈 대령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박정훈 대령이 주변 사람들한테 수사단 단원들한테 말을 했던 거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확보했다는 진술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이제 2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 사령관은 그동안에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제 2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김기현 사령관은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겠다라면서 항의하면서 이거를 또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병대 상관인데 해병대 부하하고 내가 대질을 하면은 이거 모냥 빠지고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현상을 모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감추고 있는 거냐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 이 대목에서 이제 채널A가 보도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채널A가 뭐 종편 그런 보도도 해요, 채널A가? 종편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정황을 자세하게 전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채널A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 김기한 사령관의 VIP 경로설 언급을 증명할 제3자의 녹취 파일과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 1일에 김기한 사령관 주재 지휘부에 아침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침 회의에서 김기한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다시 언급을 했고 이것을 들은 회의 참석자가 다른 해병대 간부에게 이 내용을 전했대요. 그럼 회의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고 보면 들은 사람이 더 많겠는데?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의 참석자가 다른 해병대 간부한테 VIP가 경로했대 라고 전한 음성 파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음성 파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가 특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수처가 그 사람한테 회의 참석자죠. 그러니까 이 회의 참석자를 조사해서 진술을 확보를 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참나. 그러면 이 증거를 김기한 사령관한테 제시했겠죠. 그 대질 시키기 직전에. 그렇지. 그런데 김기한 사령관이 거덕거덕 화를 내면서 아니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부하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 왜 해병대가 뭔 상처를 받아? 자기가 상처를 받겠지.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해병대가 상처받지 않는 것은 이 사안을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검사 도베르만을 데리고 와야 돼. 제가 그게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도베르만은 개 아닙니까? 개? 그치. 그 개랑 비슷해요. 콱 물어가지고 안 넣는. 독일 개인데 도베르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드라마 봐. 드라마도 좀 보고 그래 좀.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 부정한 군 간부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식의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걸 이제 도베르만이 가서 확 물고 뭐 이런 건데. 걔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러게. 걔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걔처럼 한번 물어버려야 되지. 지금 걔처럼 좀 한번 물어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그건 뭐 곁다리로 빠지기 얘기인 것 같고. 자, 교원신문에 지금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병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환 조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기한 사령관까지 갔으니까 거의 대통령실 턱밑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사람이 여러 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잖아요, 이미. 국가안보실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를 만약에 수사를 더 잘하려면 김기한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말한 거는 지금 여러 명이 들었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거는 김기한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VIP 경로서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직접 들었느냐? 아니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참석한 회의에서 경로를 한 것을 그 회의 참석자 누군가한테 전해드렸느냐? 그렇지. 안보실 쪽에서 얘기를 했던가 뭐 그렇죠. 얘기를 했겠지. 전해들었다면 그 전해준 사람을 또 조사해야겠죠. 그렇죠. 이 VIP가 경로했다는 건 사실이냐? 그럼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였으며? 그럼 어쨌든 VIP 옆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가야지 수사가. 그렇죠. 대통령실로 수사 방향이 향해야 될 좀 더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